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공매도를 꽁꽁 묶어 놓으니까 밑으로 밀려버릴 때 공매도 환매수 같은 게 들어오면서 어떤 보충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물론 기존의 공매도 쳐놓은 곳에 대해서는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주가가 많이 내렸을 경우. 하지만 최근에 신규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이 여러 개월이 걸쳐졌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공매도를 친 것에 대한 환매수 수량은 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릴 때 이 제어가 안 되고 시장이 지속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지연도 뭐 사실 우리가 이 전체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죠?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매지원은 신약 승인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도 있지만 그 건에 대한 재료가 최근에 일단 나오지 않고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시장의 리스크에 같이 덩달아서 이제 밀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면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한 8천주 정도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외인들은 계속 팔자고요. 네,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외인의 매매가 매지원의 주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인들이 돌아서는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패턴의 상황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 차트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바가지 모양으로 자꾸 그 눌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그리고 이 라인대가 사실 그 깨졌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비중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가 재매수 시점을 또 볼 수도 있지만 비중이 일단 그 그러니까 손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가 재매수를 또 타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의 분 입장에서는 그냥 내려가는 주가를 바라봐야만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비중을 좀 축소를 일부라도 해보는 방법을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저가 재매수 타점을 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은 매주온의 그 신약 승인권과 관련돼서 임상권과 관련돼서 재료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시장에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전체 비중의 일부를 축소해서 저가 재매수 타점을 아직은 생각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뭐 이거 늦었는데 파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손실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네, 손실을 축소하고 다시 저가에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량을 팔고 떠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저가의 물량을 좀 더 많이 산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도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뎌나가죠. 그래야 나중에 밀리더라도 손실 축소하고 다시 오를 타점을 잘 잡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매수 선택권 행사, 이 건하고 시비 물량 이런 것들 주식으로 전환된 시비 물량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매지원이라 영향을 더 줬다고 보는데 실적 발표가 여러분 그 8월 14일까지 겁니다.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전통적으로 보면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8.15 이후에 시장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이제 저녁 때 약간씩 이제 불 때, 요런 때 시장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경우가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많이 존재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네, 미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네, 그런 찬스가 좀 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8.15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정도는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손실을 축소해야 우리가 또 나중에 수익을 좀 내더라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방향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 라인이 이제 없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요런 때는 일단 시장의 예봉을 좀 피해가는 전략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사실 섣불리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매수 저점, 타점이라든가 또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매매 사인 이런 것들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충분히 드릴 거예요. 네, 매지온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업데이트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정도 전략으로 하시고 그리고 문자를 많이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평가주이면서 성장주인 종목 바닥에서 이미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어떤 섹터나 종목보다도 먼저 시세가 날 겁니다. 요 종목을 제가 좀 찾아서요. 네, 요 대박주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매매 한번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